안녕하십니까, 윤지선입니다. 저는 오늘 프로페인의 산화적 탈수화 반응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ODHP가 무엇인지, 그리고 왜 ODHP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후에 ODHP의 패스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중에서 메인 패스로는 프로페인에서 프로필렌으로 된 후 부산물로 아크릴레인이나 아크릴릭 액시드가 형성이 되는 과정입니다. 다음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ODHP에 사용되었던 촉매들의 연구 결과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일드가 15% 이상이 되는 촉매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디아가 활성종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를 토대로 우리 연구진에서도 바나디아를 프로페인을 활성시킬 수 있는 활성종으로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메탈 옥사이드를 서포트로 사용을 해서 스크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. 다음은 ODHP 반응을 말슬방 크레블리 메커니즘에 적용시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디아 표면에서 프로페인이 프로필렌으로 산화적 탈수소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. 다음은 우리 연구진에서 ODHP 반응을 수행할 때 수행 시 사용되었던 반응기의 모식도와 그의 반응 조건들을 나타낸 것입니다. 촉매 활성은 일반적인 임프레그네이션 메소드를 사용하였고, 활성을 한 후에 소성을 700도씨에서 하였습니다. 소성을 700도씨에서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는데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도씨에서 했을 때와는 달리 페이지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. 이는 곧 나중에 ODHP 반응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먼저 바나디아 요딩량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 전초 작업으로서 서포트에 스크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. 이는 여러 가지 메탈 옥사이드를 이용을 해서 바나디아를 5%를 감지시킨 다음에 700도씨에서 소성을 해서 ODHP 반응을 수행한 결과입니다. 그 결과 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를 서포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일드가 약 14.7%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를 서포트로 사용할 것을 픽싱을 시키고 5%의 바나디아를 감지시킨 촉매를 활성을 해서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 작업을 또 다시 수행을 하였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온도 변화에 따른 페이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600도씨에서 소성한 촉매와 700도씨에서 소성한 촉매의 ODHP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. 그 결과 600도씨에서 소성을 한 경우에는 프로페인 컨버전이나 프로필렌의 일드의 경우 700도씨에서 소성을 한 것에 약 50%에 미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. 이것으로써 소성 온도가 페이지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ODHP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잠정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바나디아 함량에 따라서 5%에서 30%로 바나디아 함량을 늘려가면서 그 ODHP 반응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, 그 결과 5%에서 30%로 바나디아 함량이 늘어나면서 프로페인의 컨버전은 점점 낮아지고 또 프로필렌의 일드 또한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앞에서 보았던 촉매들의 롱텀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. 스테빌리티 면에 있어서는 모든 촉매에서 거의 안정한
그런 스테빌리티를 나타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보였던 5%의 바나디아의 안티모네이트의 경우에는 율드가 20시간 후에는 약 15.3%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이 TPR 프로파일로 각 총매들의 특성을 앞에서 보셨던 ODHP 반응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먼저 벌크 상태의 바나디아를 TPR 프로파일을 보면 바나디아 5가에서 3가로 환원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티모니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4가의 안티모니에서 3가의 안티모니로 환원이 되는 곡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토대로 각 5%에서 21%까지의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TPR 프로파일을 비교해본 결과 5%와 11%의 바나디아의 TPR 프로파일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,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는 굉장히 믹스드 상태의 그런 산화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격자산소의 그런 활성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리고 또 격자 내에 존재하는 이온들 간의 그런 교환이 잘 쉽게 이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 이는 앞서 보았었던 반응 결과에서 그 순서와도 일치했었는데요. 5.1%였을 때가 가장 좋았었고, 그리고 이어서 10% 그리고 20%였을 때가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 TPR 프로파일에서 그 격자산소의 활성도에 의존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700도씨에서 수성을 한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구조를 많은 문헌들을 통하여 러탈 1 페이지로 잠정 규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약 800도씨나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경우에는 러탈 페이즈가 가장 안정한 페이즈로 존재하기 쉽다라고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. 러탈 페이즈의 경우에서는 그 장점으로 각각의 동종 원소들이 간의 인터랙션이 없을 정도의 적당한 강력이 잘 유지되고 지축으로서 오픈 채널이 형성됨으로써 각 이온들 간의 교환도 이동도 수월하고 그리고 또 격자산소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SRD 패턴을 통해서 합성한 총매들의 페이지를 규명해 보았습니다. 여러 가지 안티모네이트나 바나디아의 그런 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SB2V5와 VSB54, SB2O4의 형태를 명확하게 인덱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일렉트론 디프레션 패턴으로 5.1%의 바나디아의 안티모네이트의 결정면을 JCPDS 카드를 참조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인덱싱을 해본 결과입니다. 이 5.1%의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 상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VO2나 SB2, VO5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
다음은 라만 스펙트라를 이용을 해서 ODHP 반응 전후의 페이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반응 전과 후에 있어서 촉매의 페이즈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반응 후에 그 측정한 라만 스펙트라는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는 반응 결과에 최종적으로 20시간 이후에 그 반응 후에 촉매를 획득을 해서 라만 스펙트라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반응 후에 나타난 이 픽들이 활성 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반화대 함량에 이어서 프로모터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프로모터들을 첨가하여서 스크린 작업을 한 결과 플로라이드를 첨가했을 때 프로필린 컨버전이나 그 프로필린의 일드 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프로모터로 플로라이드를 픽싱시켜서 또 그 바나디아와 플로라이드의 그 조성비를 변화시켜가면서 또 스크린 작업을 하였습니다. 그 결과 0.5% 플로라이드에 4.5%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경우가 프로필린의 컨버전이나 프로필린의 일드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. 다음은 앞에서 보았었던 막대 그래프에 그 촉매트별로 롱텀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. 스테빌리티 또한 플로라이드가 첨가되지 않았었던 앞에서 보았던 ODHP 반응 결과와 유사하게 스테빌리티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가장 좋았었던 0.5%의 플로라이드에 4.5%의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경우에서는 90시간 정도의 롱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스테빌리티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일드가 16.5%까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XRD 패턴을 통해서 플로라이드가 포함된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결정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. 앞에서 보셨던 플로라이드가 포함되지 않았었던 그 XRD 패턴과 거의 흡사했습니다. 이는 플로라이드가 0.51%로 극히 수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플로라이드의 영향에 의한 어느 정도의 그래픽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이어서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그 촉매들의 결정면을 인덱싱해 보았습니다. 이 또한 JCPDS 카드를 통해서 비교를 하여 인덱싱한 것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0.551%의 플로라이드에 4.551%의 바나디 안티모네이트의 경우에는 VOF 그리고 SB2, VO5, SB, VO4 등의 결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듯 700도씨에서 합성한 이런 촉매는 여러 가지 결정 형태가 믹싱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 TPR 프로파일을 통해서 플로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의 그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. 앞에서도 보았듯이 가장 성능이 좋았었던 0.51%의 플로라이드, 4.5%의 바나디 안티모네이트의 경우 가장 브로드한 픽을 보였었고, 에어리어 면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앞에 있었던 ODHP 반응 결과와 매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. 다음 라만 스펙트라를 통해서 ODHP 반응 전후의 결정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. 이 또한 ODHP 반응을 통해서
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플루라이드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플루라이드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TPR 프로파일을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. 이 두 개는 플루라이드가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았었던 것, 그리고 플루라이드가 들어갔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었던, 성능이 가장 좋았었던 것 두 개입니다.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루라이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플루라이드가 들어가지 않는 것에서 나와 있었던 픽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또한 레지스 옥시전의 활용 능력이 그다음에 이온 간의 결합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라만 스펙트라를 통해서 플루라이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났습니다. XPS를 통해서는 플루라이드가 들어간 경우 바나듐의 바인딩 에너지가 더 늘어났고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에너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. 이는 플루라이드의 이펙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이유로는 다음처럼 일렉트론 어피니티, 즉 전자 친화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최종 마지막으로 ODHP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서 프로필렌의 일드가 가장 높았었던 플루라이드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5.5% 바나디아 안티모니 옥사이드와 플루라이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0.5% 플루라이드, 4.5% 바나디아, 안티모네이트 그리고 두 개의 토탈에서는 0.5% 플루라이드와 4.5% 바나디아 안티모네이트가 가장 좋았었던 것을 플루라이드의 영향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 네,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